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효성화학이고요. 효성화학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효성화학의 매출액만 잠깐 살펴보게 된다면은 효성화학은 지금 23년도까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부분이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은 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1366억이 나왔던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효성화학이 이때는 상황이 괜찮았을까라고 보게 된다면 바로 이 폴리프로필렌에 대한 영향력을 키웠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기사를 보게 된다면은 효성화학이 일본의 폴리프로필렌 수출량을 대폭 늘렸고 베트남 공장에서 생성한 PP는 동남아시아와 중국, 유럽, 일본 등에 수출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효성은 연간 1만 톤 정도였던 일본 수출량은 내년에 5만 톤, 23년에는 10만 톤 이상으로 10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라는 거였죠. 결국 효성학이 이런 계획을 생길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효성은 이제 베트남 공장에서 이 프로판 가스에서 수소를 떼어내서 폴리프로필렌을 만드는 프로판 탈수도 공법을 사용해 가지고 기존 나프타를 분해해서 얻을 수 있는 프로필렌보다도 생산 비용을 10%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이 베트남의 프로판가스에서 PP까지 일관 생산 체제를 구축하다 보니까 이 한국에서 프로필렌을 만들게 되고 일본에게 수출하게 된다면 이 관세가 붙게 되는데 이 베트남 공장을 이용하게 되면은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성학은 베트남 공장을 이용해서 PP를 만들기 때문에 무관세에다가 이 나프타 대비 프로판가스를 이용해서 생산 비용도 절감되고 또 생산 능력이 늘어나다 보니까는 이 PP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최근 효성학 같은 경우는 이 매출액은 22년도와 21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측면은 적자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죠. 그럼 왜 적자로 전환됐을까라고 보게 된다면은 바로 이 베트남 공장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일단 이 베트남 공장 설비에 대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가동률이 100%가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서 이 LPG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는 이 주요 제품인 프로필렌에 대한 스프레드가 빠르게 하락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석유와 업황 부진도 한몫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업황 부진과 이 LPG 가격이 오름에 따라서 주요 제품의 PP에 대한 스프레드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는 22년도에는 45달러까지도 하락을 하게 되면서 많이 팔아도 영업이익적인 측면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3년도에 나온 기사를 보게 된다면 효성화학 베트남 법인 첫 분기 흑자 2년 만에 적자 행진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3년도에는 베트남 공장이 7월 달부터 가동률이 100%에 진입하고 이 LPG 가격 급등에 따라서 상승했던 프로판가스가 이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다 보니까는 이 PP와 이 탈수소인 DH 부분에서 PP 스프레드가 이 45달러에서 207달러 그리고 242달러로 대폭 상향이 되다 보니까 이 스프레드에 대한 마진이 점점 괜찮아지게 되면서 어느 정도 적자폭은 해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부분이 이제 거의 천억 후반대가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이 재무에 대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효성학이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다 보니까는 효성학은 높아진 부채 비율을 관리하기 위해서 효성학은 신존 자본증권과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 증권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 자금 조달로 인해서 과중한 차입금 보유로 이자 비용 부담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자본 질중 등을 포함하게 된다면 잉여현금 흐름 창출에 대한 차입금 상환이나 이익 자본 유무가 현재는 매우 제한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효성화하게 대한 재무 안정성 부분에서는 상당 기간의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효성화학은 최근에 신용 등급까지도 전년도에는 A형 부정적이었지만은 현재는 BBB 플러스로 하향 조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효성화학이 재무적인 부분과 영업이익 충격인 측면이 상승하게 되려면은 이 주력 제품이 PP에 대한 제품 마진이 상승해야 되는데 현재 이 PP에 대한 제품 마진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4월 1일부터 4월 5일 기준해 가지고 현재는 이 톤당 227달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근이 어디냐면은 3월 18일부터 3월 20일보다는 약 12달러 정도 증가한 수치지만은 이 3월 달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24년도 1분기와 비교해 봤을 때도 이 PP에 대한 가격이 아직까지도 상승해 주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23년도 4분기와 비교해 봤을 때도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 효성화학이 PP를 통해서 이제 많은 매출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22년도보다는 상황이 날 수 있지만은 23년도랑은 그렇게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진 않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23년도에 이런 비슷한 흐름으로 어느 정도 영업이익에 대한 적자 폭을 줄여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PP 가격이 그래도 이제 이 정도만 유지해 준다면은 효성화학도 어느 정도는 저작폭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지속적으로 살펴야 되다 보니까 효성학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예다 보니까 효성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성학에 대한 차트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효성학 차트는 사실 그렇게 크게 볼 건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 16만 5,400원 부근에서부터 지속적인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8만 원 부근에서 중간중간 반등이 왔고 이 부분에서도 반등이 왔지만은 결국 이 8만 원 부근이 이탈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가격이 쭉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효성화학이 어떤 이 부분에서부터 반등이 일어날 거다라는 큰 상승이 일어날 거다라는 상승 시나리오보다는 지금 당장은 이 저점 부근을 지켜줄지 말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 부근에서 이 반등이 올 때 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매물대들이 이제 많은 부분이다 보니까는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상승 시나리오보다는 관망을 하게 되면서 어떤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바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살펴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다 보니까 효성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성학 같은 경우는 주가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이 석영 업황이 아직까지도 살아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효성학이 주력적으로 이 밀고 있는 제품에 대한 마진에 대한 폭이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지 않은 점이 있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길게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효성학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유심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살펴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다 보니까 효성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현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